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티프레질 책 나눔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바벨 전략에 대해서 나눔하고자 합니다. 바벨은 벽도 선수들이 들어 올리는 양쪽에 무게추가 달린 그런 막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생 삶에 있어서도 이런 무게추가 양쪽에 달렸듯이 극단적으로 피해야 할 거와 극단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 전략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안티프레질은 내가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되거나 무작위성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티프레질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단계가 상승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고 하강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질한 이런 것들을 경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프레질한 것들을 경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프레질한 우편물은 한번 깨지면 그런 프레질한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근데 안티프레질한 우편물은 상황이 나아지면 상승 국면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때 뭔가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성과 피해망상의 조합이다라고 해요. 한쪽은 정말 피해망상적인 생각으로 피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어떤 리스크든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비행기를 탈 때 부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는 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조종사는 되게 피해망상을 가진 그런 조종사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한번 떨어지면 그냥 프레질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프레질한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아예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사막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프레질한 상황에 놓이는 자체를 아예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강 국면, 이분이 얘기하는 하강 국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 나라고 하는 자체가 죽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떤 리스크든 좀 더 공격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속에서 계속 이 안티프레질한 그런 성향들이 쌓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께서 저희가 콜드콜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잃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잃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콜 하는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콜을 해서 내가 잃는 게 없어요. 어쩌면 거절당하는 거, 그리고 잡상인 취급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 콜을 하면서 신기한 건 얻어지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을 하면서 그 두려움이 없어졌고, 콜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내가 그 미팅 시간을 잡는 그런 건데, 되게 뭐라고 할까, 그 심리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콜을 하고 미팅이 잡히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자체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고민 자체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고민보다는 저녁에 뭐 해 먹지? 저 언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 언니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삐진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아주 작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고민을 하는 그 질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는 것도 처음에는 이것도 되게 두려웠어요. 잃는 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 자체도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면 지금 이 영상 속에 있는 내 자신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두렵다기보다 너무 이 나 자신을 이렇게 대면하는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내가 나를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책 나눔을 하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이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말을 잘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해를 했을 때는. 근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뭔가 나눔을 하고자 할 때는 너무 말도 안 나오고, 단어들도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를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이것도 어쩌면 변동성이죠. 이런 변동성과 무작위 속에서 성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만 제일 처음에 찍었던 영상은 정말 차마 볼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도 그 1년 동안 조금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도 이런 불편함, 그리고 이런 변동성에 자꾸 나를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 바벨 전략의 양쪽 끝에서 아예 망하지 않으면서 뭔가 시도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함으로써 성장해 가는 이런 것들이 바벨 전략이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저희 대표님께서 PCM 들으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콜드콜 미팅만 외치고 계세요. 콜드콜 유튜브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제일 극단가 잃는 거는 없지만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바벨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안티프리즈 읽고 있는데요. 책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한 5장 정도를 피고서 읽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5장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앞에 이해했던 게 뭐였더라? 또 하얘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앞에를 돌아와서 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느낀 건 머리로 이해를 한 것과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과의 갭의 차이가 굉장하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어려운 책을 쓰는 사람도 이거 읽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운데 이것을 쓴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뒷부분 읽으면서 또 나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